김세훈이 간다. 네, 김세훈이 간다. 김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세훈 기자 좀 자주 뵌다는. 저도 금요일 날 방송했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네. 하고 뭐지? 토요일, 일요일, 3일째 때 또 곧바로 나오니까 되게 뭔가 자주 네. 만나는 느낌? 네. 계속 이렇게 만나도 좋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세훈 기자 힘들어. 피를. 네, 페이지의 러브이즈 블루 전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네. 김세훈 기자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금주의 영화 메모는 어떤 메모를 네. 보여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어떤 영화 메모인가요? 네, 오늘 5가지로 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영화 허큘리스입니다. 허큘리스. 네, 헤라클레스인데요. 네. 헤라클레스가 이제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그죠. 남자잖아요. 네. 네, 이제 허큘리스는 그 헤라클레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고요. 좀 기존 가지고 있던 신화적인 이야기보다는 인간적인 좀 진짜 남자를 보여주마 네. 이런 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네. 좀 이제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신화하고 그리고 막 격정적인 액션씬, 전 300이 네. 약간 떠올랐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되게 쾌활함까지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얼마 전에도 헤라클레스를 네. 주제로 한 영화가 또 나왔어요? 나왔었죠. 네,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이런 영웅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다룬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는데 어떤 이 내용이 다를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영화 소식은요. 영화 기버, 기억 전달자인데요. 네. 이제 뭐 감정이나 자유 그런 선택의 의지에 대한 기억이 네. 모두 제거됐지만 이제 모두가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네.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이제 조너스라는 친구가 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이 다 네,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전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세윤 기자가 네. 다녀온 소식 어떤 소식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요. 뮤지컬 살리에르라는 네. 작품입니다. 살리에르.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살리에르 하면 이제 그죠. 모차르트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네. 이제 음악가 네. 아니면 뭐 이제 질투의 화신 네.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심지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네.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질투의 화신 모차르트가 어떻게 질투를 했고 내면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살리에르 하면은 네. 모차르트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좀 어둡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네. 그래서일까요? 좀 살리에르 하면 좀 치근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살리에르의 그 천재성이 모차르트의 천재성 그리고 살리에르의 그 99% 노력 이런 것에 또 살리에르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다고 하는데 뭐 약간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해서 하는 행동들이 에피소드로 많은 분들에 대한 네. 토대로 넘어오기도 하는데 질투하면은 뭐 인간의 모든 욕망이자 그쵸. 본능인 것 같아요. 당연한 감정. 네, 그죠. 아무리 내가 쿨하게 질투를 안 한다고 해도 이 감정이란 게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세윤 기자는 지독하게 질투를 해본 기억이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살리에르 보고 나서 네. 내가 저렇게 진짜 미치도록 질투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네.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딱 생각이 난 건데 네. 저는 네. 남자친구한테 질투를 느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네, 그러니까 대부분 남녀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은 네. 이제 남자친구 막 질투하고 막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뭐 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하면 질투를 느끼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 느낀 적은 없어요. 이르는 어.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되게 드러나서 네. 오히려 젤라스라는 존재 때문에 살리에르가 더 극적이고 더 네.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젤라스라는 그 장면
인물 인물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면은 어떤 걸 이용했나요? 네. 이제 젤라스도 나오는데요. 네. 젤라스 때문에 이제 살리에르의 내면이 더 이제 관객이 보기에는 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젤라스 이외에 이제 이 무대가 좀 특이한 게 거울을 사용했어요. 아, 거울을 이용했군요. 네. 근데 원래 뮤지컬 같은 장르에서는 거울 사용을 좀 선호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서후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김소영 기자와 함께 뮤지컬 살리에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인간의 감정의 하나인 질투, 이 질투를 이용한 극의 효과 어땠을까 한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인 질투를 젤라스로 표현한 것도 이 작품의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살리에르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는 질투의 화신, 또 모차르트에 뒤처지는 이인자라는 느낌이 크죠. 그래서 약간 이인자라는 거에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도 따라 붙는 것도 사실인데 약간 살리에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살리에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방금 말한 것 같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니까 이제 오해가 거의 두 가지로 좀 추려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살리에르가 이제 이제 모차르트는 자유음악가였대요. 모차르트는 자유음악가였던 거에 비해서 살리에르는 이제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음악적으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모차르트에 비해서는 경제적이나 이제 명성으로는 모차르트에 비해서 되게 높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베토벤이나 아니면 뭐 리스트 같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든이랑도 조우가 굉장히 깊었다고 할 정도로 음악적인 명성이 모차르트 그렇게 뒤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이제 살리에르만 일방적으로 모차르트를 막 질투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살리에르만 이렇게 수십 년간 모차르트를 질투한 건 아니고요. 모차르트도 이제 살리에르를 굉장히 질투했다고 해요. 모차르트도요? 그래서 작품 속에 이런 장면이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모차르트가 이제 아버지한 가슴 뭉클 밑줄 땡땡.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한 끼. 반년 만에 들른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옛 친구의 안부 쪽지. 피로에 지친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이불을 잡아당길 때의 느낌. 새로 산 신발이 발을 편하게 만들어